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PC 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계속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이 스튜디오에 앉은 것 같아요. 이제 전화로 2주 동안은 전화로 연결.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데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도 그렇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는 반드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그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 말이죠. 오늘 이게 이제 주말 프로니까 제가 이봉규 TV에 금요일날 출연을 늘 이제 상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오늘 나가서는 그 이런 주제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정당이 있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국회라는 건물은 있다. 이렇게 도움이 씌워져 있고 백색 건물은 있다. 그 정당도 여러 개 있다. 그러나 헌법 규정에 맞춰진 국회 기능을 제대로 하는 국회냐? 아니다. 아니죠. 그다음에 헌법 기능에 맞춰진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한 필요한 조직으로서의 정당. 뭐 국민의힘당도 뭐 구멍구멍이 많고 그러나 이 민주당은 이 작년 8월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에 이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라리 국회가 91년 KBS의 그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그 휴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장이 어떤 것인가 하면 칠판을 뒤로 하고 이 교사가 앞에 앉아서 학생 한 10여 명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죠. 앉아가지고 이제 정해진 주제가 없이 각기 말을 하는 거예요. 각기. 그 말을 하다 보면 뭐 서로 이렇게 말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뒤엉키기도 하고 뭐 엉뚱한 소리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과 결론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봉숭아 학당, 배울 학 집당. 그렇지, 봉숭아 학당. 인기였죠, 아주. 인기 있었는데 차라리 국회가 봉숭아 학당 수준이면 차라리 낫겠다.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악당이 돼 있다. 악의 무리들. 악당. 데블이죠. 영어로 악. 데블. 악당. 악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무리, 토해내는 말도 악랄하고 그래서 이 국민을 좌절절망시킨다. 봉숭아 악당. 봉숭아 악당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5부에 속하거든. 그렇죠. 그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 사법,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5부에 속한데 이 헌법재판소도 이게 봉숭아 악당이 되어버린 것 같아. 이게 헌법을 지켜야 할 곳이 어제 그 결정은 헌법을 파괴하는 결정을 해버렸어. 그 이거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계실 텐데 길게 얘기하는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5월 10일 취임이 예정되어 있으면 이미 주요한 안건이나 법안은 그걸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 여당 아직은 여당이니까 5월 9일 자정까지는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9일 선거 끝나고 4월 12일부터 작전을 시작했어. 검수완박법이라 하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갖고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히 빼앗아야 되느냐. 이재명을 위하고 문재인을 위해서 완전히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4월 10일 작전을 시작해 법사위원회 안건 발의를 해갖고 심사 소위에 붙여지는데 어떤 편법을 썼는가 하니까 숙련 기간을 무시하기 위해서 민형배라는 민주당 의원을 탈당 무소속으로 만들어 거기 시켜가지고 회기를 쪼개기 하고 이 결의 과정을 완전히 불법으로 해가지고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어서 본회의도 통과했다.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로 이제 무효다 하는 이제 법무부와 국민의힘당 의원 두 사람, 법무부 장관과 그 두 사람이 현재의 이 무효 결정을 구하는 이제 제소한 거죠. 제안을 했는데 어제 결정 내용이 이겁니다. 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 불법이 있은 거 인정한다. 절차가 위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 위반은 인정한다. 거기에 국민의힘당의 토론과 표결을 방해한 것도 틀림없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방매일을 쳐서 의결을 한 것은 유효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또 본회의에서 변칙적으로 이게 이사 일정을 정해가 했는데 그것도 국회의장이 방매일을 쳐서 통과시켰으니까 따라서 토론 과정은 불법이 있었으나 이 국회의사로 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은 유효하다. 어떻게 그런 억지가 있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제 설명이 좀 부족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지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그래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 내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경찰관한테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느냐. 술만 마셨지. 그렇죠. 따귀를 때렸는데 폭행죄는 아니다. 내가 폭행한 일이 있느냐. 따귀를 때렸지. 컨닝은 했는데 100점은 맞다. 100점으로 인정한다. 너 컨닝했어. 근데 점수가 100점 나왔으니까 100점 인정한다. 컨닝은 인정하는데 나온 점수를 인정한다. 그래, 너 컨닝은 했지만 100점이 됐든 40점이 됐든 컨닝은 인정하는데 그 시험지를 무효로 하지 않고 100점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점수는 인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엉터리. 헌법재판소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죠. 87년 그 개정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들어가 있었거든. 네. 그전에는 대법원이 위헌심사, 법률 위헌심사권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뭐 대수롭지 않는 기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 정당 추천인을 넣는 데서 오는 이 불상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제 그 결정에도 4명 또는 5명, 9명 중에 그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에요. 최소 4명은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데 그러나 집합자로서 헌법재판소는 어제로서 야, 문 닫아라. 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하고 이 배지 달고 댕길 수 있느냐. 그럼요. 국민이 속으로 느끼는 야 이것들아 이게 무슨 뭐 헌법재판소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지금 안 그래도 국회 정당 때문에 짜증나는데 여기에 또 이게 조연제를 뿌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냐 하는 소리가 이제 나오게 생겼거든. 자 앞으로 국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로 돌아갈게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목이 타시죠. 예. 목이 타는 게 아니라 가슴이 타는 거예요. 온 국민이 목 타고 가슴 타고.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그 속으로 분노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어이가. 아우 창피하게 짝이 없어. 그거 다 나한테는 다 후배들이고 그런데 그렇죠. 법조계 말이야.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국회는 봉숭아 학당이었으면 봉숭아 악당이야. 악당, 예. 이게 이게 이렇게 저질화되고 변질된 것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의원이 작년 8월에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현안과 안건의 맨 선두에 이재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재명의 방탄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회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이재명이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의한 결단을 하고 일본에 가서 오부지 수산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중심에 이재명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는 윤석열이를 재료로 써. 그러게요. 재료로 써가지고 막 쥐어박는 거야. 막 쥐어박는 거.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쥐어박아. 네. 그 중에 그 많은데 말이지. 짧은 시간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월요일 날인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김상희라고 하는 민주당 여성의원 그리고 직전 국회 부의장도 하고 그랬죠. 뭐 사선의원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에 독도 문제가 거론됐느냐? 거론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상계의 신문에 거론됐다고 났다? 아닙니다. 이게 났는데 그럼 의원님은 정부 발표, 외무장관이 저의 말을 믿습니까? 일본 언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일본 언론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말의 취지는 김상희 의원의 취지는 당연히 기시다가 그 말을 꺼내든 안 내든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너 이놈들 독도는 우리 땅이야. 계속 시비 걸면 안 돼. 왜 이 말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아유, 이 말을 안 했냐는 겁니다. 국제관계를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건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아유. 그 서울시내 이 민주당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내건 것 중에 독도 팔아먹었다는 얘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윤 대통령을 헐떡기에 시종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게 나라 팔아먹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일이 나라 팔아먹고 독도 영토 주권도 침묵했으니까 팔아먹은 꼴이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입장이었나 하는 걸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김대중 대통령 98년 10월에 일본에 방문해가 오부지 수상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그 핵심은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모든 것이 결착됐다. 그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배상 문제도 다 결착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한일 간에는 50년간의 불행했던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가 있지만은 50년? 그보다도 더 긴 1500년간의 설린 교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1500년에 비하면 50년이 3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 미래지향적으로 못 나갈 일이 아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오부지 수상 과거사에 대한 이제 반성을 했는데 이게 한자로 된 반성 용어는 총동원된 것 같아. 그 원문을 보면 오부지 수상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한국인에게 끼친 말 못할 고통에 대해서 사죄, 반성, 통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 뭐 아주 최고치의 그 사과를 했죠. 그렇죠. 이에 대하여 그 선언문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지 수상의 반성의 자세를 겸허하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정상끼리 이렇게 말한 거. 이게 공동선언이 조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가 원수끼리 이거는. 그러니까 국회 비준 절차를 안 받았을 뿐인데 조약의 성격을 갖거든. 이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 극우파가 있고 여도 극좌파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극우파 밀집지대 출신 국회의원은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런 그러니까 이런 정상끼리의 이 조약 수준의 이런 사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한두 마디씩 한다 그래가 우리가 발끈해갖고 자꾸 사과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네.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미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일본 놈들 뭐 어쩐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놈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 털어버렸는데 다 털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98년 10월 달에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11월에 한일어업협정이 조약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한일어업협정 폐기 처분해가 조약에 서명이 되고 그것이 양국 정부에 의해서 비준 절차를 받아가 발효된 것이 이듬해 1월 20일입니다. 네. 이 날짜를 기억해야 돼요. 10월 달에 공동선언, 11월에 한일어업협정 체결, 다음에 1월 20일에 발효됐으니까 지금 5년 동안 효력이 자동 연장되게 돼. 네. 지금 아마 한 대번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어업협정에 독도를 한일 공동수역에 넣었어. 이 대표도 처음 듣는 표정인데 보니까. 아니,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수역에 이게 까마득하게 모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일어업협정 체결할 때는 국제해양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바다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 바다에 어디까지가 전관 수역이 되느냐 그 나라에 그 육지 양쪽에 제일 가까운 육지에서 200해리까지가 전관 수역이다. 그러면 일본의 아마 시마네 현이 우리 쪽하고 제일 가까울 겁니다. 거기하고 이쪽 경상북도 포항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요게 200해리 이게 겹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타적 전관 수역을 끄을 때는 그 나라의 일본의 경우는 최좌측에 있는 섬이 있으면 그 섬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동쪽으로 우리 영토가 있으면 영토인 섬을 기준으로 이렇게 충돌 지점에서 반을 나누게 되어 있다고.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대마도. 일본하고 대마도는 이 1852m 해리 개념으로 아니고 킬로미터 개념으로는 150km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대마도까지는 아마 140km쯤 돼요. 대마도에서 부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km입니다. 그런데 대마도가 일본 영토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국 쪽으로 걷는 겁니다. 그리고 42km 사이를 걷다 보니까 그 중간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대마도까지도 못 가고 21km 그 지점에서 이렇게 동해안으로 그어가지고 대화태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섬의 영토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거든. 자, 그러면 독도가 우리 영토 같으면 당연히 독도가 우리 동해안 육지에서도 180km가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일본하고 이렇게 그으면 이게 대마도와 부산 사이에 20km밖에 안 되지만 이게 쭉 동쪽으로 와서는 이쪽으로 훌러덩 이렇게 올라가고 대화태라는 어장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중간 수역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DJ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토 주권을 그때 비판이 많았죠. 이제. 우리 영토 주권을 포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거는 독도는 영원히 우리 땅인데 어협정만 이렇게 한 것이고 영토 주권은 여전히 우리가 행사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때 비판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의 이제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다. 뭐 기시다가 꺼냈는데 뭐 대응을 잘못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 어장을 팔아먹은 거죠. 어장이 아니라 독도로 영토. 팔아먹다 보니까 어장도 팔아먹었고 영토를 팔아먹은 막장 어장도 팔아먹었으니까 이거야말로 나 뭐 김대중 대통령을 한때 모셨던 사람이고 민주화 투쟁 때 선봉장에 섰던 분이고 이러고 하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국회의원 물론 아닐 때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파기 국민 서명 운동을 했어. 200만 명 서명을 받았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다고. 내가 미친놈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5년씩 연장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말이야. 오늘 의원총회 해가지고 요 아마 지금 5년 만기가 곧 한번 또 다가올 거예요. 한일어업협정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한 한일어업협정 파기 선언 결의안을 상정해라 이놈들아. 내가 이놈들아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 가슴에는 말 그대로. 아 이놈들이죠. 그러니까 봉숭아 악당들이 이런 배경은 잊어버리고 그 젊은 놈들이 나불대는데 또 이럴 때다 그 뭐 김남궁기가 하는 40대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일어업협정 할 때는 아마 20살밖에 안 돼서 그걸 기억을 못 하는지 이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독도의 날이라는 걸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했는데 그게 민주당이 반대가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에 독도의 날 제정 이재명이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들고 나가고 김남국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안 달던 배지를 달고 다니. 내가 배지 달고 오늘 나오늘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게 독도 때문에 나온 거거든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 우리끼리 뭐 토론하고 이것보다도 우리도 유권자니까 이런 민주당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민주당이고 뭐 국회하고 헌법재판소 해산시키는 국민들이 이제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박찬정 변호사님이 그때 인간띠로 왜 봉쇄하자는 말씀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봉숭아 악당들이 모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데 한일 정상회담 후에는 거기에 이재명이를 돋보이게 하는 소재로 윤석열이를 차근차근 짓밟고 독도 팔아먹었다 그러고 이런 넉나간 악당 짓을 지금 이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대장동 몸통으로 4,850억 배임해 기소를 하니까 기소했다는 뉴스 접하고 30분 만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가 그리고 당헌 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직자가 말하자면 형사사건 잡범이지. 잡범으로 기소됐을 때는 당직을 정지한다 하는 이 조항이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 탄압 검찰의 폭력적 제압에 비롯한 것이니까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최고회의가 의결하고 당무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당무위원회를 안건을 제시하고 2, 3일 뒤에 연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급히 소집해서 한 80명 되는 모양인데 그 한 60몇 명이 참석해가지고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아니다. 나는 기권하고 회의장 떠났다. 이제 이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은 일단 이 당직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회나 당무회에서 이것이 탄압인지 아닌지 의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전해철 의원 등 비명계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래 놓고 보니까 이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기동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 지난달에. 그다음에 여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무부총장 이수진이라는 자가 이게 뇌물모가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둘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면책을 부여하니까 요 둘도 동시에 당직 중지 결정을 면제한다. 요것도 탄압이다. 참 이게 제 사이트에
이 문제에서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간판에 똥칠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 간판에 스스로 똥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악당으로 만들고 정당을 민주적 운영은 완전히 팽개치고 이런 똥칠 막대기 짓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예.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대체? 막가파로 저기 나가니까 이제 국민들이 응징해야 되는데 왜 4.19 때는 응징을 하는데 지금은 응징을 못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그 그 한일 정상회담 그 전에 이게 65년 청구권 이 보상에서 빠진 사람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11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이 미친 판결을 한 것이지 이게 네. 그거를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배상하라 하는 건 65년 한일 협정과 청구권 협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판결이니까 이거를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유사한 경우를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일본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에서 일부 다 이 신고자 받아가지고 배상을 했어요. 그 누락된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이걸 노무현 대통령은 검토한 끝에 이걸 일본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자 그래서 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악당질 하는데 눈이 먹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태도를 취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망둥이 짓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아마 전화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과거사 정립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예를 우리가 하나의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역사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땅 넓이도 다르고 그러나 일본의 침략은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혹독하게 혹독하게. 남경 학살마다로 30만 명, 그때 신고된 강간 피해자가 8만 명, 난징 시내의 25%의 가옥이 전부 소실되고 만주 땅에 괴뢰국을 만들고 대만을 먹고 화북지방을 점령을 하고 중국인들을 생체 실험하고 어마무시한 피해가 났는데 중국 사람들 이에 대해서 사죄 요구나 배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제가 근거를 다시 찾아봤더니 72년 이 중국하고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 전 단계에 핑퐁 외교란 걸 먼저 했어. 핑퐁 외교. 핑퐁 선수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하고 회담을 하고 그 직후에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해가 각각 대사관도 세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키신저의 작품이죠. 이제. 그런데 그때 수상이 주얼레입니다. 주얼레. 네, 주얼레 수상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가 된 직후 그리고 일본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일본하고도 다나카 수상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던 제국주의자들은 현재 일본 국민이 아니다. 현재 일본 국민이 아니다. 이 국민들의 조상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현재 일본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동시에 사죄 요구도 안 한다.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 요구 안 한다. 이게. 이 사람들 조상 때 일이니까. 그런데 이 말이 현재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 말에 일본 사람들 아마 속으로 질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겁. 야, 이거 중국 이거 참 만만치 않구나. 대국이구나. 쪼원나이. 야, 뭐. 근데 여기에 만일 우리가 그 경우에 대입대가 우리도 안 한다. 김영삼 대통령 배상 청구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안 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일본이 우리에게 입은 피해는 현재 국민의 조상들이 한 일인데 우리가 이 배상 책임을 계속 요구한다 그러면 현재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안 한다 하면 아마 용산 점령 당하지 않겠어?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러게요.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러면 중국 지도자들이나 중국 국민들은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국가 경영에 있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우리는 중화다, 중화. 이런 어제 자부심과 이게 긍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 가져야죠. 우리를 통해가 한자를 전수시켜가지고 일본은 한자 천국이 돼 있잖아요. 그 백제 시대부터 모든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갔다. 그러면 우리가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으나 그거는 너희들 조상의 일이니까 우리는 대범하게 이른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울레 얘기 났으니까 그 중국 지도자들이 얼마나 국제 감각이 있고 그 유연한가 하는 하나 에피소드가 되니까 예. 주울레가 공개적으로 그 말을 했으니까 주울레 에피소드를 내가 한마디 예. 얘기할게요. 오늘 주말 프로니까. 예. 닉슨 대통령이 60년에 대통령 선거에 케네디에게 떨어지고 나서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낙선해서 완전히 이제 골로 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기간에 다시 68년에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한국도 왔다 갔어요. 네. 한국도 왔다 갔어. 박 대통령도 만나고 갔어. 그래 세계 각국 지도자들 만나가 이게 세계 각국 지도자들 면담기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네. 한국 대통령 빠졌어. 아. 왜 빠졌냐? 그때 푸대접 받았거든. 네. 만나주는 것도 푸대접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고 그 중국 가서는 모택동이 만나고 주울레를 만났어. 그런데 주울레 만난 데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어. 그 닉슨 대통령하고 주울레하고 마주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국 사람 통역이 예. 여기서 중국말로 주울레가 하면 네. 그걸 영어로 닉슨 대통령에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울레가 그 얘기한 것을 닉슨 대통령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주울레가 중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야 내가 지금 얘기했을 때는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셋이라고 지금 통역을 했어. 오. 어? 그러니까 눈치로 알아챈 거야 닉슨 대통령에게. 알아둔. 야, 이 사람이 말이야 영어도 아는데 이렇게 국격을 생각해서 중국말로 하구나. 그러니까 그거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 사람아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셋이라고 통역을 잘못하느냐.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속으로 놀랍고 정말 영특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자면 잘 써놓은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주울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어도 잘하고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말도 잘하고 프랑스 말도 잘해요. 프랑스 유학가. 그러니까 등소평도 마찬가지 프랑스 말 다 잘하고 외국의 공산혁명 성공할 때까지 외국에 한 발도 안 나갔던 사람은 모택동이밖에 없고 모택동이만 중국말밖에 할 수 없죠. 그 밑에 지도자들은 다 국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볼 때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는데 우리가 서로 왜 이렇게 쪼잔한 짓을 하느냐. 국회는 국회대로 봉숭아 악당이 되고 민주당이 적골이고 그냥 윤석열을 헐뜯기 위해서 독도를 팔아먹었다 그러고 정작 그런 논리면 팔아먹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팔아먹은 꼴인데 어떻게 이렇게 쪼잔한 짓을 하느냐. 자 최종 결론은 민주당이 이 꼴로 해가지고 국회도 황폐화시키고 봉숭아 악당으로 전락시켰다.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때문이다. 갈아치워라. 초선 의원이면 어떻고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떠냐.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지금 이 시기야말로 민주당 안에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할 시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거꾸로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웅도 시대 상황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폴레옹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혁명 후에 혼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에게 끼치는 이 엄청난 해악, 국회를 봉숭아 악당으로 전락시킨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설 때가 아니냐. 치고 나와라, 치고 나와라. 네. 치고 나와라. 이게 제 결론이. 그러게요. 아, 지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제 뭐 민주당도 자각하겠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 새로운 지도자의 출연을 기대합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6월 17일 날 속초항 출발해서 6박 7일입니다.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경유하는데요. 식도락 여행입니다. 화려한 공연 펼쳐지고요. 쇼핑시설, 오락시설이 있는데 5,000명 탑승 규모지만 얼른 전화하셔야 됩니다. 이봉규 TV만 특별 혜택 드립니다. 발효 홍삼 10만원 상당인데요. TV조선도 홍보하고 롯데관광에서도 모집하는데요. 거긴 이런 혜택 없어요. 이봉규 TV 구독자 여러분한테만 혜택이 있고요. 공연에는 나태주 등 TV조선의 미스터트롯 팀도 있고요. 다른 가수들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080-526-7777 전화하시고요.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애국기업이에요.